네, 이 얘기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한미동맹 70년, 12년 만에 국빈 방문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일정이 상당히 좀 빠듯하고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져올 선물 보따리에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주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예. 뭐 외국에 나가는 것을 놓고 이렇게 국내에서 논란이 사전에 많이 이루어진 거를 역대 대통령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어쨌든 외교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별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가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이제 그 조문 외교를 갈 때도 그렇고 예. 가기 전부터 모든 언론과 야당이 뭐 이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실패를 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공격도 하고 이게 관심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좀 밀행성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가서 그 정상들끼리 담판을 지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이미 다 떠들어댔어요. 그리고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당장 앵커도 물어보시잖아요. 뭘 가져와야 됩니까? 예. 그건 가서 성과로 가져와야 되는데 미리 너 이만큼 안 가져오면 너 실패할 거야. 이거 문제야. 이렇게 기준을 다 설정을 해버렸어요. 이러면 사실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보면서는 제가 뭐 집권 여당의 일원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외교하기도 힘들어졌다. 어느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가기 전부터 기준을 정해놓고 너 이거 따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가서 잘하셔야죠. 잘하셔야 되고 이번에는 이제 실수 다른 어떤 그 태도와 관련돼서 뭐 콘텐츠 내용보다는 무슨 뭐 행동이 어땠느냐, 말투가 어땠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꼬투리를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대통령 좀 가서 할 수 있도록 좀 놔줬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전후에 6.25 전쟁 후에 미군한테 초콜릿 얻어먹던 그 그렇죠. 시절도 아닌데 선물 보따리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좀 예. 의문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쓴 표현이지만 네. 여러분들이 많이 썼고 예. 저도 썼었던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김용 위원장 발언에? 일단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에 좀 반론을 하자면은 아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 논란도 없는데 그 언론들이 정말 다 망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까요? 논란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 논란이 다음번에도 그러면 재현이 될까봐 우려하는 거를 쓰잖아요. 그리고 미리부터 이런 요구를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딨냐, 언론이 어딨냐, 이런 정상회담이 어딨냐 그러는데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다 언론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북한이 뭐 김정은이 어디 정상회담 하는데 뭐 그런 거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이게 가능한 거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그 징크스 깨고 정말로 선물 보따리가 됐든 뭐가 됐든 성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좀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상황이 조금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보여요. 일단은 뭐 지금 안보에 있어서는 뭐 해구산, 뭐 이제 공조를 하는 그거가 조금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것 같은데 그 외에 경제적 성과가 정말로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미국의 기조는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이런 데서 제 우려지만은 좀 성과를 가져오셨으면은 정말로 큰 박수를 받을 것 같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여기에서 대만 양안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언급하느냐가 차이나 리스크 굉장히 좀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텐데 그거는 뭐 이견이 있으니까 저는 뭐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하고 반드시 척해져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융통성과 실리적인 어떤 감각은 조금 뭐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기대합니다. 예. 어쨌든 뭐 한미동맹 70년이기도 하고 또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그 방문 자체의 의미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한미동맹 자체에 대해서는 뭐 업그레이드라는 표현도 이제 쓰던데 어떤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미동맹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많이 그 견고함이 무너지고 동맹의 가치가 훼손된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 실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군사 훈련 같은 것들을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그리고 또 이거 방어 훈련인데 그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해서 사실 미국 쪽에서도 좀 당황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한일 간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해서 그것을 예를 들면 지소미아도 예를 들면 정보 교환도 안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하루 전에 철회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가 가치 동맹이라고 생각을 하는 미국이나 일본이라든가 이런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무슨 경제적인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든가 혹은 침략 국가인 러시아라든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오히려 동정적이고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많이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에서 비난을 해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비판하는 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우크라이나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북한이 침공을 해와서 만약에 그때 미국과 유엔이 우리를 파병을 하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공산화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침략당한 나라의 어떤 그런 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뭐 대통령이 가시기 전에 그 발언을 한 것들이 적절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부적절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서 마치 무슨 뭐 우리가 어마어마한 잘못을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들이 그거 무슨 뭐 큰일 날 짓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6.25를 겪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난 그런 국가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국빈 방미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제 좀 더 외교적, 실무적 관점에서는 전문가 해설을 또 들려드릴 예정이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혁 당협위원장,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